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부득이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그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분들과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2020년도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보고에 그 영상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매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정겹게 인사하고 각 위원회별로 발표하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부득이 온라인 영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 2020학년들도 우리 그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각 그 위원회별로 또 굉장히 많은 활기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나눔경제위원회, 도시문화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그리고 삶의질위원회, 그리고 기후환경교육센터 각 분과별로, 위원회별로, 센터별로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통한 어떤 제한적인 접근으로 발표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비록 온라인으로 발표하더라도 우리 그 위원분들이 그 열심히 노력한 여러 그 성과물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미숙 대표입니다. 이맘때면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을 발표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보통 한 해 동안 저희가 위원회별로 진행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지역이 쾌적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축을 저희 쪽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항상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성과에 대한 것들을 호환하면서 내년에 더 좋은 사업들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올해 또한 마찬가지예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모습의 어떤 삶이 다가왔는데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각 위원회는 또 거기에 너무나 잘 적응을 하셔서 맞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셨고요. 또 유정의 미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 사무국장님 이하 간사들 우리 사무국이 또 도움을 주고 이끌어 주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서로 보지도 못하고 총괄 워크숍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편안한 사회가 되어서 내년을 또 기약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의회 의장 오봉구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김남용, 이미숙 대표님과 위원 여러분께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년 동안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하시죠?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정민 사무처장입니다. 우선 의정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0 활동보고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찾아뵙고 얼굴을 맞대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올해는 경기 지속협을 포함해 경기 지역 지속협 모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마비 직전까지 내몰렸고 지속협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의정부 지속협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저력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위원회, 나눔경제위원회, 도시문화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삶의질위원회 중심으로 현명하게 대응해냈고 그 덕분에 의정부의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 발전을 한 단계 도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지속협은 내년에 더 의정부 지속협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활동보고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속협 위원 여러분, 2020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사업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도 극복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지속 가능한 의정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위원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화이팅! 나는 부용이. 나는 회룡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회령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몰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칼칼하고 코도 막혔어. 감기 걸린 것 같아. 나도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콧물이 나오긴 했어. 김 과장님이 오늘 날씨 안 좋다고 나가서 놀지 말랬는데 날씨 때문에 우리 아픈 건가? 맞아.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야. 아주 작은 먼지면 공기 같은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미세먼지는 아주 작기 때문에 공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숨을 쉴 때 몸속에 들어와서 건강을 해치는 아주 나쁜 1급 발암물질이라고. 뭐? 그럼 숨도 쉬면 안 되겠네. 그래. 그래서 우리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의정부의 맑은 공기와 환경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갈 거야. 오늘 가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 고장 의정부를 알아보러 꾹꾹 가자. 출발. 부용아, 여기 우리 저번에 온 의정부시 새마을회 아니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름이 길기도 하네. 여기는 의정부시 봉사회관으로 의정부시 새마을회와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 곳이야. 모두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하영 간사입니다. 부용이 해룡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미세먼지 공부하다 여기 왔는데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저희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나아가서는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에요. 와, 의정부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환경 관련된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의정부를 잘 살 수 있게 많은 것을 하는 곳이네요. 맞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협의회면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인데 어떤 분들이 계신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관심 있는 시민분들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수님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있고 많은 분들이 속해 계세요. 그리고 저희는 5개 분과랑 1개 부설기구로 해서 총 6개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 의정부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듭니다. 더 살기 좋은 의정부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해요.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신진희입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진행했냐면요. 의정부 마을공동체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목적은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 맞추어 나아감이 필요했고, 또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며 변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자리를 마련해 의정부 마을공동체 플랫폼이 되도록 하고자 진행을 했습니다. 의정부시 지속협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지난해 거점 공간 위주 플랫폼 구축에 이어서 올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즉 네트워크 위주의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시면 사업 대상, 사업 기간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차례의 스터디와 특강 그리고 선진지 탐방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마을 만들기라는 책을 읽고 발제와 토론을 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했고, 신남균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의 강의를 통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현재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 공부하며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담아 선진지 탐방을 기획했고 춘천 사회혁신파크에서 그 시작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들은 마을공동체위원회 역시 스스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동체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한편 의정부 마을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공강대 형성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경기도 지속협, 의정부시 지속협, 경기 마을 내 공동 주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의정부 마을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했고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으로 의정부 마을 네트워크 발족 준비에 들어갔고 코로나19를 뚫고 개최한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원 제안문에 동의를 했고 12월 26일 크리스마스와 함께 네트워크 파티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가 수도권에 창궐해서 발족식은 내년 2월에 개최할 듯합니다. 저희의 올해 사업은 이렇게 위원 역량 강화와 그리고 마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발족이라는 2가지 큰 틀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마을 공동체를 쉽게 이해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느슨한 연대체이자 하나로 뭉친 의정부 마을 네트워크가 함께 마을 사업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한 해입니다. 내년에는 느슨하지만 하나로 뭉친 연대체인 의정부 마을 네트워크와 함께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행복한 작당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위원회 활동보고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0년 도시문화위원회 사업명은 도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 분쟁에 대한 이해와 갈등 관리였습니다. 순서는 이웃 분쟁 설문조사, 그리고 시민 대상 역량 교육, 이웃 분쟁 해소를 위한 캠페인, 이웃 분쟁 조례 제정 도입을 위한 포럼, 이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정부시의 이웃 분쟁의 어떤 상태를 현황을 알기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웃 분쟁 설문조사를 8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 보고서는 포럼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 대상 역량교육을 두 차례 실시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1차에서 ADR에서 이웃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학습을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갈등 관리, 마을 안에 마을 공동체에서의 갈등 관리에 있어서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진은 이렇고요. 저희가 이제 1차 시는 10월 16일 날 오후 6시에 이웃 갈등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주제로 해서 ADR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2차는 11월 6일 금요일 6시에 갈등 해결 방법을 이렇게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 분쟁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두 차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에 이제 장소를 나누어서 두 번 실시를 했고요. 첫 번째 한 팀을 위원님을 반으로 나눠서 한 곳은 의정부요, 한 곳은 회룡역 이렇게 두 곳에서 당일날 같이 실시를 했고요. 그 이웃 분쟁 해결을 위한 캠페인의 주제는요, 지구를 살리는 당신은 참 좋은 이웃입니다. 이런 주제로 해서 캠페인을 벌였고 시민들의 호응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도 이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층간 소음의 심각한 정도가 같이 반영이 되는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 활동을 했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올해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웃 분쟁 조례 도입을 위한 포럼으로 11월 19일 오후 4시에 의정부시 봉사회관 3층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분쟁, 갈등 관리, 이웃 분쟁 조정 제도, 시민의 목소리, 도시문화의 새로운 발견, 이웃 분쟁과 갈등 관리 해결을 위한 조례 도입을 위한 포럼, 이런 키워드로 해서 같이 활동을 벌였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 분쟁의 문제가 층간소음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 독거노인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띤 호응이 좀 많았고요. 시민들께서도 좀 관심이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 1년 동안 진짜 이웃 분쟁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요. 열심히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눔경제위원장 현명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활동보고회를 진행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눔경제위원회 2020년 활동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눔경제위원회는 과잉 공급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의정부연 공유경제센터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연 공유경제센터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공유경제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유를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공유물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유센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구축,
찾아가는 시민교육, 공유경제센터 구축을 위한 홍보 캠페인, 의정부형 공유경제센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1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형 공유경제센터 모델 개발을 위하여 의정부 관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공유가 가능한 물품을 전 위원님들이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16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참여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조사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기관 및 시민들이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의정부 공유경제센터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향후 실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우리나라 품앗이 등의 전통적인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라는 단어는 의외로 우리들에게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나눔경제위원회는 줌을 활용한 온라인 시민교육을 2회 실시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시민교육이 아무래도 한정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면 홍보 캠페인은 좀 더 광범위한 시민분들과 만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마지막 사업으로 의정부형 공유경제센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우리시와 타 지자체의 공유경제 관련 센터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정부형 공유경제센터 구축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나눔경제위원회는 2019년 공유공간 활용을 통한 나눔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공유공간 지도를 제작하고 2020년 의정부형 공유경제센터 모델 개발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 사용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눔경제위원회의 사업이 정책화되고 실체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태환경위원회 안중건입니다. 이 코로나19에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라도 얼굴 보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 2020년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상으로 순서는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식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작입니다. 모니터링은 구간으로는 3개 구간으로서 진행을 했고 시행은 저희는 뭐 다 직업들이 있고 직장들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모니터링을. 그래서 토요일 날 9시서부터 12시까지. 자료집에는 저희 자료집을 만들면서 내용으로는 이 의정부시 이제 하천을 소개하고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나왔던 식물집에 대해서 그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대표 식물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의정부 시민이 바라보는 하천과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견된 식물종 목록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잎사초 하면은 2016년이나 17년도에는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발견을 못했는데 18년도, 19년도는 발견을 했고 2020년도에 또 발견을 못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그 모니터링을 하는 그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시기 이때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게 있고 못 찾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해보니까는 의정부시 전체 이거 중량천이라든지 백석천에 봤을 때게 종류로 봤을 때에는 총 270종 종류로 봐서 총 270종이 있는데 해마다 봤을 때게 약 133종에서부터 177종까지 해마다 보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총 봤을 때는 약 270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죠. 화면 위로. 수레국화라든지 원추리, 뭐 득제빗살이, 지느러미 연거키 등등.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요리 예쁜 저기 곤충들도 있고요. 두 번째, 의정부 시민과 함께하는 중량천 나무 유림표 달기. 우리가 이게 2019년도 하고 2019년도에 우리가 중량천 서편을 했는데요. 약 47종에 200개를 달았고 이번에 2020년도에는 은행나무 등 23종에 80개를 달았습니다. 목록은 이렇게 돼서 물뿌레 나무가 1개, 뭐 전나무 1개, 매화나무가 5개 등등입니다.
주변에 그 시민들이 물어보면 반응을 보면은 이런 나무가 이런 이름이 이거였었어요. 이런 나무도 있었네 하면서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자연과 사람이 누리는 하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의정부에 있는 하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량천, 백석천, 부용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해서 약 577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문항으로 봤을 때에는 기본 설문 또는 하천 관리는 어떻게 되냐, 계절별 꽃 심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또 하천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종류는 또 이름을 알고 있는지 등등을 해서 설문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 항목을 1번서부터 총 11개 문항이 있는데 그냥 화면 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 570층에서 여성이 약 61%, 남성이 38.5%, 여성들이 확실히 빨라요. 참여도 좋고요, 적극적이고요. 연령대로 봤을 때는 10대에서부터 60대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천을 봤을 때는 의정부 시에 있는 여러 하천이 있는데 중량천이 47%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백석천과 부용천, 밀락천 등등해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시민들 여러분들이 다 봤을 때 대체적으로 반응이 매우 잘 되고 있다 9.9%, 잘 되고 있다 40%, 약 50% 이상은 이 의정부 시에 있는 하천들을 잘 관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작업이라든지 하천에 계절별로 꽃 심고 있다든지 또는 의정부의 하천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느냐, 이게 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자연과 가까운 모습이면 좋겠다. 약 이게 55.5%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쁘게 가꾸어졌으면 좋겠다. 운동시설이 많은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의 하천에 이제 서식하는 동식물들 이런 것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또 중량천변 우리가 지속협에서 생태환경위원회에서 그 나무 이름표 달기를 했는데 본 적이 있다와 본 적이 없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도움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천을 더 가까이 하려면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는가 하고 상당히 궁금했어요. 우리 시민들은 어떤 게 필요로 하는지 해보니까 생태환경센터가 있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환경센터에서 또 화장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꽃을 더 많이 가꾸길 원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타 항목으로서 이제 의정부 하천에 이용하고 바라는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기타 바라는 의견 했더니만 냄새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편의시설이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 근데 반려동물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배설물 처리라든지 반려동물들이 가능하면 공원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환경정 활동으로서는 공원 안에서 구면을 했으면 좋겠다. 담배 안 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타 등등 내용에 대해서는 이 유인물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번째로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이제 12월 7일 날 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이제 토론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상설 환경교육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태하천에 대한 의정부 시민의 관심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 아까 앞에도 좀 많이 보여줬는데 똑같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하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을까. 중요한 거는 하천은 치수나 친수 기능에서 힐링의 공간으로서 하천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정책 토론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나왔는데 좋은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에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문제에 환경교육센터를 좀 건립을 하자. 그리고 다양한 환경교육 분과를 개설하자. 이 지속협에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유무료 프로그램을 하자. 수원 같은 경우 칠보산 그 센터 같은 데서는 유료로도 강의를 하고 무료로도 강의를 해서 보니까 예산도 한 3억씩 되고 3억 5천씩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센터 자체가. 두 번째는 환경단체 또는 환경 관심 동아리하고 연합해서 축제를 한번 하고 활동 공유회장을 마련하자. 세 번째로는 시민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의정부만의 특화된 커리큘럼을 좀 개발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그 건의하는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생태환경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질 위원회 총무 전슬래입니다. 지금부터 삶의 질 위원회 2020년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질 위원회 사업명은 웰다잉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보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인식 개선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여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 다음에 웰다잉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업 개요는 2020년이고요. 의정부시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캠페인입니다. 판넬을 제작해서 동막교 아래에서 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에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고요. 자, 이때는 또 판넬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부채도 나눠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물, 설문지를 작성해서 저희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보면은 부채와 그 다음에 웹자보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판넬 제작한 내용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판넬을 제작해서 동막교 아래에다가 쭉 전시를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부채 그림인데요. 부채 같은 경우는 여기 웰다잉 10계명, 죽음을 위한 웰다잉 10계명을 넣어서 부채도 바로 웰다잉에 관련된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홍보물품들을 저희가 나눠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셨었는데 이때 설문조사도 정말 성실하게 해주셨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웰다잉 교육 워크숍이었는데요. 10월 15일 목요일에 3시에 저희가 의정부시 봉사회관 3층에서 열었습니다. 이범수 교수님의 강의로 애도와 상장 의례에 대해서 죽음의 절차와 애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애도와 상장 의례 웹자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너무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시거나 뭐 이럴 수는 없었고요. 적정 인원을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웰다잉 건강도시 의정부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자, 이 토론회는 11월 17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웰다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제정을 건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때 웰다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웰다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효과 이런 걸 의정부시 정책에 웰다잉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세부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는 토론회를 열던 모습인데 정말 많은 분들의 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셔서 저희가 웰다잉 정책 제안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은 공원 바닥 그림 그리기를 했었는데요. 11월 24일 날씨가 좀 추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삶의 질 위원회 위원님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반인 자원봉사자까지 추운 날씨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는데 사무국에서도 물품을 많이 마련해 주셔서 뭐 핫팩이라든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것도 많이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길문화공원에 바닥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달팽이 그림 하나와 팔방망죽기 2개 그리고 벤치 그림 4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트 2개를 그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나가던 분들의 호응이 정말 좋아서 앞으로 이런 바닥 그림 그리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또 많았습니다. 바닥 그림 그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웰다잉 건강도시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대 효과가 있었는데요. 자,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인식 개선으로 저희가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웰다잉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좋은 죽음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 활성화로 시민들의 의식 함양과 시민 건강 증식을 도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2020년도에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삶의 질 위원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기후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이며 그린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유애형입니다. 1년의 마무리인데요. 사유철 센터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연말이라 바쁜 일정상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기후환경교육센터 2020년도 활동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정부 기후환경교육센터는 협력적 환경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시민교육을 신천활동을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철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22명의 그린 리더가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린 리더는 지속협에서 운영하는 기후 안내인 양성 교육을 통해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 지식을 갖추고 또 한 해 동안의 활동 역량을 평가해서 1년마다 새롭게 위촉을 하는 1년 임기제의 시민 강사입니다. 의정부 기후환경교육센터 2020년도 전체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대로라면 월마다 원래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혹은 대면이 안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찾아가는 기후학교 교육을 운영했고요. 지난 12월 22일에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 6월부터 11월까지는 찾아가는 주민교육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민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EM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린 리더가 강사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후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추진 내용이 기후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운영위원들이요. 타 지역 환경센터 건립 사례하고 센터에서 운영 내용을 각자 조사했고요. 정말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또 공공기관 혹은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기후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그런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 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환경교육진흥법을 검토했고요. 의정부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논의하는 등 운영위원회에선 그런 부분을 매월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정부시 기후환경교육센터 건립 조례 제정 초안을 마련한 상태고요.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 리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강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06건을 진행을 했고요. 교육 대상자는 1,7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교육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던 EM 활용 기후환경 교육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소를 이곳 봉사회관 3층 교육장에서 운영을 했고요. 14개 동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그린 리더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월별 스터디를 운영했습니다. 스터디에서는 연령별 표준 교환을 연구하고 제작하고 그것을 발표하고요. 찾아가는 기후학교 나가기 전에 출강에 앞서서 강의 시연 등을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으로 효과성이 좋은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의정부시를 위한 미래 세대의 기후환경 기초교육에
그린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 안내인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시의 기후 환경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올해 진행되던 사업을 내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정부 기후환경교육센터는 아름답고 푸른 의정부 프로젝트에 따른 녹색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적 시민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2020년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속협 전하영 간사입니다. 저는 총괄기획 사업 중에 의정부시 어린이 환경사생대 공모전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사업 개요를 보시면 행사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의정부 유치 기원으로 해서 이번 의정부시 어린이 환경사생대 공모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매년과 똑같은 주제로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대상은 의정부 관내 유치원 친구들부터 초등 고학년 친구들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시면 작품 공모, 작품 심사, 시상식 및 전시회로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보시면 포스터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세부 내용은 작품 공모 출품은 17일까지 저희가 날짜를 받아서 유치부에서 1065점, 초등 1, 2, 3학년 친구들이 434점, 그리고 초등 고 4, 5, 6학년 친구들은 142점을 제출해 주어서 총 1641명이 참여해 주었고요. 작품 심사는 저희 여기 3층 회의실에서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해서 하루 종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은 전년도 작년처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지 못해서요. 올해는 그냥 개별 시상으로 해서 우편으로 다 상장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는 저희가 친구들이 제출해준 작품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서요.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게 올려놨고요. 작품집은 제작을 완료해서 지난주에 배포를 다 끝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작품 심사를 저희 김남영 대표님과 그리고 화가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 몇 분 초빙을 해서 총 6분이 진행해 주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상 작품을 보면 유치부 친구들부터 초등 고학년 친구들이 생각하는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다양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올해는 조금 아쉽지만 코로나19 관련한 지구가 마스크를 쓴 그림이 참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시상 및 전시회 작품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제출을 해준 친구들은 상장을 개별 우편 발송을 하였고요. 단체로 접수한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해서 저희 복도에 상장과 시상품을 다 쌓아놓고 해당 학원을 표시를 해놔서 직접 그 박스만 들고 갈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조금 앞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전시회 이렇게 해서 진행하였고요. 작품집은 여기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다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구의 날에는 코로나19가 좀 없어져서 많은 친구들이 엄마랑 아빠랑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그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영상 이런 기기를 준비해 주시고 제작하여 주신
현명진 대표님 그리고 각 위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